자 봅시다. 질문. 질문 없나? 아 뒷부분에 있구나. 그럼 앞부분에서는 또 질문 없나? 니도 없나? 니도. 그럼 20 다시 7 3 맞나? 그러면 일단 내가 생각할 때 좀 중요한 문제만 한번 보자 알겠지? 29-1번은 쌤이 강조 안 했던 거죠, 맞죠? 점 3개 뽑으면 되는데 맞지? 일직선상에 있는 세 점 뽑은 건 제외시켜야 되죠. 맞죠? 그 다음에 실근을 가지기 위한 순서쌍의 개수니까 얘는 P제곱은 P제곱 빼기 4Q가 뭐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맞지? 맞지? 그럼 얘는 P제곱이 뭐보다 크다? 4Q보다 크지, 맞지? 네. 맞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항상 기준으로 가는 거죠. 기준으로. Q가 뭐일 때? 0일 때 P제곱은 0보다 크다 해서 몇 개 있는지. 네. 그다음 Q가 1일 때 P제곱은 4보다 크다 해서 몇 개 있는지. 알겠니? 그 다음에 Q가 2일 때 P제곱이 뭐야? 8보다 큰 게 몇 개 있는지 이렇게 돼야 돼요.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Q가 0일 때하고 Q가 1일 때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법칙? 합의 법칙. 맞니?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내가 정말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문제. 자, 요거는 하나 별표 칠 거예요, 맞지? 맞지? 자,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있죠.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뭐가 있죠?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제일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뭐야? 합보단을 작아야 되죠, 맞죠? 맞죠? 그래서 이거로 우리가 A의 범위를 찾을 수 있죠. 그러면 A의 범위를 찾고 시작하셔야죠. 맞죠? 맞지? 그래서 일단은 삼각형의 결정.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A의 범위를 찾자. 그러면 얘는 B 더하기 C가 이거 그러니까 내가 이거 풀어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얘는 가장 긴 변이 지금 뭐예요? 가장 긴 변이 A죠. 네. 맞죠? 예. 요 A의 뭐를 찾는 거? 범위 찾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니? A의 범위 찾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죠? 첫 번째 범위는 뭐냐면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은데 B 더하기 C가 24니까 이거 24-A잖아. 네. 맞지? 그럼 얘는 뭐야? 2A가 뭐야? 24보다 작다고 해서 A는 뭐야? 12보다 작다고 일단 나와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제일 긴 변이 12를 넘어갈 수 없다고, 맞지? 예. 근데 미니멈도 찾아야 되죠. 미니멈은 어떻게 찾아요? 미니멈은 8이거든요. 8을 어떻게 찾아요? 다 같다 해서.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이거 정말 24가 뭐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잖아. 네. 맞지? 근데 A가 제일 뭐라 했어요? 거의. 크다 했죠. 네. B도 제일 크다 했죠. 네. 그럼 보세요. B를 A로 바꿀게요, 쌤. C도 A로 바꿀게요. 그럼 B보다 뭐가 커요? A가 크죠. 네. C보다 A가 크죠. 그럼 얘가 크거나 같은 거 아니? 알겠어요? B가 A보다 크잖아요. C가 A보다 크잖아요. 그럼 B하고 C를 A로 바꾸면 A 더하기 A 더하기 A가 24보다 클 거 아닙니까? 지금 뭐냐면 얘는 24보다 3A가 더 클 거 아닙니까? 맞지? 그러니까 A는 뭐야? 8보다 크다는 A의 범위가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A가 8보다는 크고 뭐야? 12보다 작다. 이렇게 찾고 시작하셔야죠. 이해되겠니? 이해돼?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찾은다면 이제 삼각형 개수 구하면 되죠. 맞죠?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풀었니? 혹시나 이거 안 찾고 풀었으면 어떻게 풀었니? 궁금해서 그래. 어떻게 풀었어?
너가 다 한 거야? 네. 어떻게 풀었는데? 그냥 저렇게 공식까지 안 적고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찾긴 찾았니? 네. 잘했어요. 그러니까 요걸 찾는 거 알겠지? 요걸 꼭 찾아야 됩니다. 알겠지? 알겠니? 그래서 찾았으면 이제 첫 번째가 뭐 A가 8일 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A가 9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가 뭐야? 10일 때. 네 번째는 A가 11일 때.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조건에서 경우의 수를 찾으면 되죠. 맞죠? 네. 맞니? 오케이. 넘어가시죠. 이거 적어놔야 되는데. 영상 뭐? 영상보다 아까 내 뭐라 저렇게 했어? 삼각형의 뭐야? 그러니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죠. 돼 있는데 항상 이렇게 돼 있으면 항상 여기서 A 범위를 먼저 찾고 시작해라고 알겠지? A 범위를 무조건 찾고 시작해요. 이제 A. 그러면 이제 12. 요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써야겠다? 첫 번째 케이스는 24가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B를 A로 바꾸고 C를 A로 바꾸고 D를 A로 바꿔도 이렇게 되니까 얘는 3A 24보다는 3A가 더 크니까 A는 8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 맞지? 네. 맞지.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뭐야? 가장 큰 변은 뭐야?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다 해서 얘가 뭐야? 24 마이너스 A가 돼서 2A가 뭐야? 24보다 작다 해서 얘가 12보다 작다. 범위 찾아서 하는 거 알겠지? 꼭 기억해래. 저 범위 찾는 거. 그러니까 범위 안 찾고 막 하다 보면서 저렇게 답이 나온다 그렇게 많이 찾아버리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알겠죠? 혹시나 빼먹은 거 있을 가능성도 높아서 알겠지? 빼먹지 마. 그 다음에 5번도 중요한 문제죠. 맞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하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다르죠. 지불 방법의 수는 뭐예요? 여기서 첫 번째가 지불 방법의 수예요. 지불 방법의 수는 지불 방법의 수는 이 느낌이에요. 뭐냐면 내가 1,000원 만약에 지불 방법의 수는 내가 2,000원이 나왔잖아. 네. 그럼 1,000원짜리 두 장 낼 수도 있죠. 근데 1,000원짜리 한 장과 500원짜리 뭐야? 두 개 낼 수도 있죠. 그걸 다른 걸로 보는 거예요. 지불 방법의 수는. 알겠니? 그러니까 지불 방법의 수는 그냥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 지폐수 더하기 1 곱하기 지폐수 더하기 1 곱하기 지폐수 더하기 1 아주 맞죠? 근데 1을 더하는 이유는 뭐야? 안 낸 경우죠. 근데 다 안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빼기 1 해주는 거죠. 알겠니?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뭐야? 지불 뭐야? 지불 금액의 수죠. 지불 금액의 수는 똑같은 단위의 2,000원이 나왔으면 아까 1,000원짜리 두 장 난 거나 1,000원짜리 한 장이나 500원짜리 두 개 난 거는 뭐야? 똑같은 걸로 보는 거야. 알겠니? 네. 1,000원짜리 한 장이랑 500원짜리 두 개 낸 거는 똑같은 걸로 보는 거야. 맞지? 그게 지불 금액의 수로 하는데 그럼 먼저 이 지불 금액의 수는 어떻게 하면 항상 기준되는 게 뭐냐면 중복 금액은 큰 단위를 뭘로 바꾸는 거죠? 작은 단위로 바꾸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알겠지? 자 봅시다. 100원짜리가 몇 개 있어요?
3개야. 그러니까 100원짜리로 1000원짜리를 만들 수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근데 이 문제 안 좋네. 이 문제는 안 좋으니까 좋은 문제. 예를 들어 이 문제는 이거나 이거나 답이 똑같아요. 답이 똑같아요.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5,000원짜리가 5장 있고요. 4장 있고요. 그다음 1,000원짜리가 7장 있고요. 100원짜리가 3장이 있어요. 맞지? 맞니? 네. 그 100원이 3개 있기 때문에 100원 가지고 1,000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가 지불 방법의 수는 뭐야? 4 더하기 1, 7 더하기 1, 3 더하기 1 빼기 1 이게 답이라고 알겠니? 네. 근데 지불 금액의 수를 구하라 앉아. 알겠니?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5,000원이 나왔다 치자. 알겠지? 네. 그럼 5,000원짜리 한 장 낼 수도 있잖아. 근데 1,000원짜리 몇 장 내도 돼? 5장. 그럼 이 5,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얘는 1,000원짜리가 몇 장이 된다? 이게 2만 원이니까 뭐야? 27장이 되겠지. 알겠니? 그 다음에 100원짜리는 몇 개? 여전히 3개가 되니까 얘는 27 더하기 1, 3 더하기 1 빼기 1. 알겠지? 쌤이 옛날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한 번도 그런 문제를 본 적이 없어. 쌤 100원짜리가요 10개가 있어가지고요 1,000원짜리가 만약에 1,0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나타낼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전부 다 100원짜리로 바꿔야 돼요. 전부 다 100원짜리. 알겠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5,000원짜리가 한 장 있고 1,000원짜리가 6장 있고 100원짜리가 만약에 10개 있다 칩시다. 알겠죠? 네. 그럼 5,000원짜리 6장 가지고 5,000원짜리 한 장을 1,000원짜리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1,000원짜리가 뭐야? 11개 있죠? 네. 맞죠? 근데 100원짜리가 10개 있으니까 1,000원이 나오면 100원짜리를 낼 수 있잖아. 네. 그럼 이걸 100원짜리 뭐야? 이걸 없애고 100원짜리가 몇 개? 110개 플러스에서 10에서 120 이렇게 됩니다. 전부 다 바꿔줘요. 알겠니? 내가 이거 질문 받았을 때 뜨끔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런 문제는 내가 수학 문제 풀면서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가장 작은 단위로 다 바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당연히 다 바꿔야 돼요. 알겠니? 이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그런 착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뭐냐면요. 100원짜리가 10개 있잖아. 그럼 얘 갖고 만들 수 있는 게 얼마야? 1,000원밖에 못 넣는 줄 알아. 그럼 이 생각 되잖아. 1,000원짜리가 6장이 있으니까 1,000원만 다 100원짜리로 바꿔올 거 아이가. 중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5개 되고 100원짜리가 20개 되고 그러잖아. 그럼 또다시 이 상황이 또 중복 금액이 또 생기는 케이스가 되어버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다 바꿔야 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6개 있고 100원짜리가 10개 있으면 실제로 1,000원이 나왔을 때 얘를 이용한 거잖아. 네. 2,000원이 나오면 얘를 이용하고 얘를 써야 되잖아 사실은. 그럼 실제 중복 금액은 얼마밖에 없어? 1,000원밖에 없다는 거 알겠니? 이해됐니? 네. 그러면 여기 있는 한 장을 얘로 바꾸고 즉 얘를 5장으로 바꾸고 얘를 20장으로 하면 되잖아. 네. 근데 이 20장을 바꾸면서 다시 1,000원짜리가 몇 개 됐어? 2개. 그럼 여기 2,000원 또다시 바꿔줘야 되잖아. 결국은 중복 금액이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큰 단위의 금액은 작은 단위로 다 바꿔야 돼요. 알겠니? 알겠지?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알겠지? 만약에 5,000원이 한 개 있고 1,000원이 뭐 3개 있다고 100원이 10개 있다고 5,000원 안 바꿔? 5,000원 안 바꿔야 되죠. 5,000원 안 바꿔야 되죠. 그때 안 바꿔야 되죠.
만약에 그때 100원짜리로 다 받겠죠. 근데 100원짜리 가지고 또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만약 3개 있고 100원짜리가 20개 있죠. 그럼 이거 가지고 얼마 또 만들어져요? 5천. 그럼 5천짜리를 다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난 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단위를 가장 작은 액수로 바꾸는 문제는 나는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항상 큰 단위가 작은 단위의 조합으로 만들어지잖아. 그럼 제일 작은 단위로 다 바꿔야 돼. 알겠니? 그게 뭐냐면 바꾼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문제를 바꾼다 이런 뜻이 아니고 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알겠니? 돈을 낼 수 있는 방법. 그런 거 있잖아. 뭐냐면 큰 단위의 돈이 있으면 좋죠 당연히. 돈이 많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너네 한번 생각해봐. 그래. 가연이는 요번에 해외 갔다 왔으니까 알겠네. 베트남 이런 데 해외 가면 전부 다 지폐로 계산해야 되잖아. 큰 단위의 돈이 있으면 좋죠. 근데 큰 단위의 돈이 있으면 계속 잔돈이 생기잖아. 뭘 할 때마다 잔돈이 생기잖아. 그럼 잔돈 생기면 물론 계산은 엄마가 하셨겠지만 엄마가 잔돈을 먼저 주면서 막 계산하면서 최대한 잔돈을 없애려고 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나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지 모르겠으면 나는 만약에 그럼 마트에 갔는데 만약 5,600원 일이 나오면 10,000원짜리 주고 600원 주거든요. 나는 5,000원짜리 한 장 받고 싶어서 4,400원 안 받고 싶어서. 연예인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그러나? 그러니까 막 5,600원 나왔잖아. 그럼 10,000원짜리 주면 4,400원 받아야 되잖아. 네. 그럼 난 600원 있는지 확인해서 600원 주고 5,000원짜리 한 장 받으려고 한다고. 그런 경우 한 번도 없니? 난 매번 그러거든요. 내가 수학쌤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난 지폐를 만약에 동전은 어차피 쌤 어른이니까 동전이 있으면 동전은 그냥 버려지니까. 뭐 내가 500원이 100원 이런 걸 뭐 내가 챙기겠냐고. 1,000원짜리는 내 버릴 수 없잖아. 저는 안 게 많고. 하여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97번 29-7번 이 문제도 좀 좋은 문제죠. 좀 직각삼각형 있죠. 이거는 교과서에 다 있어요. 나중에 보면 교과서에 있어. 이 문제는 난 진짜 어렵거든요. 너네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이거 어떻게 풀었니? 이거 어떻게 풀었니? 나는 이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문제가 일단 기준에서 항상 경우에서는 기준을 잘 잡는 게 중요한 건데요. 저는 직각삼각형이 노란 직각삼각형 하나랑 이거밖에 나올 수 없네. 이건 별로 안 어렵겠네. 내가 착각했다. AFH 직각삼각형이에요. 어? AFH. AFH 요거? 이거? 연 따라서 가야 돼. 이건 이등변 삼각형. 이건 정삼각형이죠. 이건 정삼각형. A랑 F랑 H도 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 문제가 내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상관없죠. 요것도 직각삼각형이죠. 그죠. 맞지?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너네가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케이스가 두 가지로 요래 나눴거든요. 뭐냐면 모서리를 두 개 공유하는 직각삼각형과 모서리를 하나 공유하는 직각삼각형. 그렇게 좀 살렸어요. 이런 거 어떻게 구하겠었는지 모르겠지만 알겠니? 모서리를 두 개 공유하는 직각삼각형은 모서리 두 개 공유하니까 한 면마다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네. 한 면마다. 맞지? 그럼 네 개가 6개가 있으니까 얘는 24가지가 있다. 알겠니? 네. 알겠니? 근데 모서리를 하나 공유하는 삼각형은 대각선으로 하면 하나, 둘, 셋, 여전히 4개죠, 맞죠?
맞지? 그럼 역시나 4개인데 이 4개는 이런 대각선 이런 사각형이 몇 개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맞죠? 그럼 하나, 둘 맞니? 그다음에 셋, 넷 맞지? 그거 말고 있어 없어? 그러니까 곱하기 4. 답은 40개가 맞니? 아니 정답이 몇 번이니? 몇 번이냐? 3번이가. 그럼 내가 어디를 틀렸지?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6, 4, 24. 4개. 이런 게. 요거마다 한 개씩, 4개씩 있지. 맞잖아. 이마다 4개씩 있잖아. 이게 하나, 둘, 셋, 넷. 아, 6. 아, 네. 이렇게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6개가 있죠. 요렇게도 있잖아. 이렇게도 있고, 요렇게도 있잖아. 요렇게. 맞지? 맞지? 그러니까 이게 나는 되게 어려웠어. 나는 이 문제 너네 어떻게 잘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나 이 문제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모서리 하나 공유해서 만들어진 직각삼각형. 그러면 이제 요거는 모서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평행한 모서리가 한 개씩 만나야 될까, 아이가? 네. 이렇게 만난 거 하나, 그다음에 요렇게 만난 거 2개 맞지? 그다음에 요거랑 요거 만난 거 3개, 4개 맞지? 그다음에 5개, 6개 있을까, 아이가? 맞지? 맞지? 그럼 각 직사각형마다 직각삼각형이 4개씩 존재하잖아. 맞지? 그렇지? 그래서 6, 4, 24에서 40. 소민아, 적응하세요. 지금 너무 늦은 시간에 수업하고 있어서 잠이 온다. 아이가? 우리 잠 오는 것 같은데 아이가. 이해되나 이 문제? 이 문제 난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기준을 나누세요. 어떻게 풀었니? 왜 질문 없니? 이 문제 질문 없었지 아까? 아이 하려고 했나? 오케이. 요 문제 엄청 어렵죠. 알지? 그러니까 모서리가 2개를 공유하는 거. 그러니까 한 면마다 직각삼각형이 4개씩 만들어지죠. 근데 그게 6개 면이 있으니까 맞지? 맞지? 그러니까 모서리가 하나 공유하는 거. 하나 공유. 오케이? 이해됐니? 넘어갑시다. 또 별표 하나 칠게요. 별표. 여러분 치고. 나는 이 문제 있죠. 29-7번 있죠. 네. 이 문제를 질문 안 받는 고일들을 가르쳐 본 적이 20년 가르치면서 단 한 번도 없어요. 알겠어요? 그만큼 애들이 어려워요. 이거는 너네 책에 그대로 있어요. 그 교과서에. 알겠지? 하여튼 기준을 잘 봐야 돼요. 모서리가 2개가 공유되는 경우가 몇 개인지, 모서리가 하나 공유되는지. 모서리가 3개가 공유될 수는 없죠. 네. 맞잖아. 그럼 모서리 3개 공유 안 되니까 맞지? 자, 두 부분 집합에서 다음 물음에 답해라. 얘를 만족하는 쌍의 개수를 구해라. 했다.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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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먼저 A 교집합 B가 뭐야? 1하고 2가 있대요. 맞죠? 그렇죠? 맞죠? A 교집합 B. 그럼 먼저 A하고 B에는 공통적으로 뭐는 들어가 있어요? 1, 2는 들어가 있죠. 여기도 1, 2, 여기도 1, 2. 맞지? 맞지? 그렇죠? 그럼 먼저 나머지 원소 인마들입니다. 쌍의 개수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게 답 나옵니까? 1번의 답은 뭡니까? 얘들아? 1번 답.
1번 더 80일 나왔어요. 1번에다 80일 맞죠? 80일 맞아요. 80일 나왔어요. 어떻게 풀었어요? 80일. 자 일단은 요거는 저희가 집합이 S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집합 A가 이렇게 있잖아. 집합 B가 이렇게 있잖아. 근데 여기 1하고 2가 있다고 맞지? 네. 맞지? 그럼 나머지 원소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갈 수 있죠. 네. 그러니까 3이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제가 세 가지. 4가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제가 세 가지. 5가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6이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제가 세 가지. 그래서 3에 4승에서 80.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제일 쉽게 푸는 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거. 알겠니? 뭐로 푸는 거? 네. 벤 다이어그램. 알겠지? 이렇게 푸는 거 잊지 마세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알겠지? 오케이? 제일 쉽게 공부. 1, 2를 넣고 그다음 나머지 원소는 여기 가든 여기 가든 여기 가든 상관없잖아. 네. 알겠지? 절대 잊지 마세요. 알겠죠? 알겠니? 네.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1은 A에 포함되고 2는 B에 포함이 안 된대요. 근데 A가 B의 부분 집합이에요. 근데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이렇게 전체 집합 U가 있는데 1이 여기 있고 2는 여기 있어요. 맞지?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얘는 3은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상관없죠. 네. 맞죠? 맞지? 그러니까 얘도 답은 뭐겠습니까? 네. 81이겠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서 그 뭐야 합의 법칙에 걸린다. 아니 호배 법칙에 걸린다. 알겠니?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겠죠? 저 정도는 안 해도 뭐 엄청 어려운 문제입니다. 답지 한번 봐요. 답지는 어떻게 풀었나요? 답지도 똑같이 푸는데요. 우리 과정이 꼭 기억하세요. 알겠지? 네. 얘들아 지금 표정이 좀 별로 신기해서 그런데 진짜 어려운 문제야 이 문제. 알겠지? 진짜 어려운 문제야 이거. 알겠지? 네. 고3이 최근에도 또 질문했어.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 배우잖아. 진짜 어려운 문제야. 또 질문. 없나? 9번부터 그 11번이 요번에 내가 시험에 냈던 문제죠. 11번에 내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겠네요. 맞죠? 1은 1보다 크다 하니까 4가지고 2는 2보다 크다 하니까 3가지고 3은 3보다 크다 하니까 2가지고 4는 4보다 크다 하니까 1가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 질문 없어요? 사실 왜 안 풀어왔어? 예? 안 풀어왔어. 그럼 질문은 9번. 9번? 저는 13, 14. 빨리 일단 질문이 몇 개 있는지 보자. 일단 몇 번? 9번. 그 다음 몇 번? 10번. 그 다음 13번. 13번. 14. 14번. 12번도? 그럼 다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다 풀어줄게요. 자, 갑시다. 오른쪽 가주셔야 돼.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의 수로 하려. 먼 거리로 가도 되지만 서쪽으로 가서는 안 되고, 자, 한 번씩 서쪽으로 가서는 안 되고, 안 되고 한 번 지나오기는 다시 지나올 수 없다. 진짜 좋은 문제죠.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 1024. 4의 5승. A에서 B로 가잖아. 네. 그럼 일단 여기를 가야 될 거야. 여기서 이 선상을 어디를 가야 될 거야. 또 여기를 어디를 가야 될 거야. 네. 여기 어딘가 가야 될 거야. 여기 어딘가 가야 될 거야. 맞지? 그다음 여기 어딘가 간 다음에 만약에 내가 여기 있으면 그냥 내려와 보면 되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야. 1, 2, 3, 4, 네 가지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5명 있네요, 맞죠? 제가 먼저 선택할게요, 알겠죠? 알겠죠? 저는 이 길로 갈 거예요. 자, 1층, 2층, 3층, 4층이라 합시다, 알겠죠? 알겠죠? 지훈이, 현석이 몇 층으로 갈래요? 3층. 가연이 몇 층으로 갈래요? 지훈이 몇 층으로 갈래요? 저 1층. 소민이 몇 층으로 갈래요? 3층. 그럼 1에 간 거죠. 1에 간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제가 이쪽으로 간다면 나는 1에 갔다가 1에 갔고, 맞지? 근데 현석이가 1에 간다 했으니까 1에 갔다가 1에 간 거잖아. 근데 가연이가 1로 간다니까 내려갔어, 1에 갔겠지. 맞지? 그럼 지훈이가 1층 간다니까 내려갔다 1에 갔어. 맞지? 소민이가 4층으로 간다니까 위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내려갔겠죠. 네. 그럼 제가 이쪽으로 갈 때 1층 갈래, 2층 갈래, 3층 갈래, 4층 갈래 선택해야 되죠. 네. 몇 가지? 네 가지. 현석이도 4가지. 가연이도 4가지, 지훈이도 4가지, 송이도 4가지. 그럼 4에 무슨 가지? 그래?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1 이 문제가 아닌 거죠. 네. 1이면 얘는 이거밖에 없죠. 여기 도착하면 끝이기 때문에. 딴 거는 있을 수가 없죠, 맞죠? 그러니까 되게 좋은 문제. 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자, A에 출발해서 B로 갈 때 다음 물음에 답해라. 길은 반드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다음 아래에서 위로 가고 사선 부분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만 간대요. C를 지나는 방법의 수하고 지나지 않는 방법의 수를 말해줘, 맞죠? 얘들아, 이런 거 무조건 1로 갈 수 있어요. 보세요. 한 가지죠, 맞죠? 맞죠? 그럼 여기까지가 아닌가 한 가지죠. 네. 맞죠? 자, C를 지나는 방법의 수라 했잖아. 그럼 여기는 C를 요렇게 올 수 있고 요렇게 올 수 있고 요렇게 올 수 있잖아. 그럼 몇 가지예요? 3가지잖아. 이해되겠니? 네. 근데 이제 C를 지나는 방법의 수니까 얘는 이쪽으로는 못 오죠. 네. C 안 지난 거잖아. 맞잖아.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못 오고 이쪽으로도 못 오죠. 그럼 여기 가는 거 3가지고 여기도 3가지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맞지? 그럼 얘는 몇 가지예요? 9가지죠. 이렇게 올 수 있고 이렇게 올 수 있고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럼 여기는 12가지. 그래서 답은 12가지. 알겠니? 이해되겠니? 그럼 먼저 C를 지나지 않는 방법 쓰죠. 맞죠? 너무 착하죠? 전체 경우의 수 구한 다음에 12가지 빼라는 거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 한번 보여보자. 전체 경우의 수. 한 가지 맞지? 아! 미안합니다. 아까 내가 실수했네. 이게 한 가지 아니다. 이게 몇 가지예요? 2가지네요. 맞죠? 왜냐면 이렇게 올 수 있고 이렇게 올 수 있어. 맞죠? 네. 그럼 얘는 2가지, 한 가지니까 4가지죠, 맞죠? 그다음 얘는 4가지, 4가지. 근데 요게 몇 가지죠? C를 지나야 되니까 요게 뭐야? 요거도 4가지밖에 안 되죠. 이렇게 올 수밖에 없잖아. 그럼 얘도 4가지죠. 지나야 되니까. 그럼 얘 12가지고 답은 16가지다. 맞죠? 그래서 16가지. 자, 이제 C 신경 쓰지 말고 갑시다. 한 가지 맞지? 네. 그럼 이제 2가지. 자, 그럼 얘는 4가지. 맞니? 맞지? 그렇지. 그 다음 얘는 몇 가지? 6가지. 맞지? 그럼 얘는 몇 가지? 6가지. 맞지? 그럼 얘는 몇 가지? 16가지.
맞지? 맞지? 그러면 22가지. 그럼 답은 22가지 마이너스 16가지. 이해되겠니? 이해돼요? 예. 엄청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함수의 개수 문제는 무조건 쌤 뭐 그리라 했어요? 벤다이어그램 그리세요. 처음에는. 아니, 집합을 이렇게 그리라고 알겠니? 그래서 조건을 적어보세요. F1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 다음에 F2는 뭐야? 2보다 크거나 같아요. F3은 뭐야? 3보다 크거나 같아요. F4는 뭐야? 4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1보다 큰 거는 몇 개 있어요? 4개 있으니까 4가지. 맞지? 네. 2보다 큰 건 몇 개 있어요? 3개. 3개 있으니까 3가지 맞지? 맞지? 3보다 큰 건 몇 개 있어요? 2개 있으니까 2가지. 4보다 큰 건 몇 개 있어요? 1개 있으니까 1가지. 그러니까 이거 다 곱하니까 24가지입니다. 알겠죠? 예. 이해되겠어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뭘 조심을 하셔야 됩니까? 아무 생각, 본인이 아무 생각 없이 풀면 안 돼요.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1대1 대응이라 했다면 또 다르겠죠? 1대1 대응이라면 맞죠? 그럼 질문한 거니까요. 여기서 1대1 대응인가 찾아보세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1대1 함수의 개수 찾아보세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1대1 함수의 개수 찾아보세요. 저 조건을 만족시키는 1대1 함수의 개수 몇 가지예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1대1 함수의 개수는 몇 가지예요? 솔직히 말할게요. 어렵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1대1 함수의 개수 몇 가지? 과연 난 이건 알겠어? 24가지인 거? 그럼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1대1 함수의 개수 몇 가지? 솔직히 말할게요. 진짜 어려워요. 이 문제. 근데 여러분이 풀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내가 지금 나온 거예요. 5분 정도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예요? 1대1 함수의 개수는. 그쵸, 한 가지. 그 한 가지인 거 아니면 참 좋죠. 왜냐면 봐봐. F4가 4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얘는 한 가지, 그러니까 F1은 1보다 크다 해서 얘가 만약 2에 같다고 치자. 얘가 2에 갔으면 얘는 2보다 크니까 2에 갔기 때문에 얘는 3이나 4로 갔다 얘가. 네. 이마가 만약 3으로 갔다 치자. 그럼 얘가 3보다 크니까 얘는 4로밖에 못 가. 근데 얘는 4보다 큰 데를 가야 되는데 4가 누가 그럼 못 간다고. 그러니까 얘는 뭐보다 크다 하면 얘는 큰 수부터 L 쓸 수밖에 없다고. 그럼 얘가 4를 이미 썼잖아. 한 개를 썼지. 근데 얘는 3, 4에 갈 수 있는데 4를 갚버렸잖아. 그러니까 얘도 한 가지밖에 못 간다고. 얘는 2, 3, 4를 갈 수 있는데 3, 4를 갚버렸잖아. 그러니까 얘도 한 가지밖에 못 간다고. 그 다음에 얘는 1보다 큰 거 다 갈 수 있는데 2, 3, 4 이미 갚버렸잖아. 그러니까 1까지밖에 못 간다고. 알겠지? 네. 요게 아니고 진짜 어려운 문제야. 이걸 만약에 1대1 함수의 개수라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되거든. 이 한 가지라는 게 너네가 나오겠냐고. 지금 내가 시간을 이래 줘. 아마 현석이가 한 가지라 말한 거 현석이 능력대로 맞췄으면 정말 칭찬할게요. 근데 내가 힌트를 많이 줬잖아. 어려운 문제라 하면서 온갖 시츄에이션을 다 말했잖아. 너네가 시험 치는데 소민이가 시험 치는데 소민아 이 문제는 요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하면서 내가 옆에서 계속 말해준다 생각해봐. 시험 100점 받겠나 안 받겠나? 당연히 100점 받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조건을 만족하는 1대1 함수의 개수고 하라면 한 가지라고 바로 답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알겠니?
꼭 기억해. 이렇게 요 조건을 만족하는 1대1 함수의 개수는 한 가지로. 오케이. 답이 한 가지가 된다는 것도 좀 이런 느낌이잖아. 답을 딱 적을 때 한 가지?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 확신 없는 한 가지. 알겠니? 꼭 기억해. 이해는 되죠? 오케이. 자, 4명의 자신이 수학 교과 한 번씩만을 섞어 넣어서 다 한 번씩 임의로 선택했다. 어느 누구도 자신 있고, 자, 9가지죠. 맞죠? 자, 이거는 수형도입니다. 수형도. 수형도거든요. 수형도. 뭐냐면 수학 교과서가 1번, 2번, 3번, 4번인데요. 맞죠? 네. 지 교과서는 지가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1은 1에 오면 안 되고 2는 2에 오면 안 되고 3은 3에 오면 안 되고 4는 4에 오면 안 돼요.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뭐야? 2나 3이나 4가 올 수 있다고. 맞지? 네. 그럼 일단 2가 왔다고 칩시다. 2가 왔다고 치면 여기는 1이 올 수 있고 먼저 2부터 다 알려보자. 그 다음에 4, 3이 가능하죠. 맞지? 그 다음에 또 2가 왔고 뭐야? 여기는 뭐야? 3이 온 다음에 뭐야? 4, 2가 가능하죠. 1. 4, 1이 가능하죠. 맞죠? 네. 그 다음에 2가 오고 뭐야? 4가 온 다음에 뭐야? 1. 1, 3이 가능하죠. 맞죠? 그럼 2가 왔을 때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맞죠? 네. 그럼 3이 왔을 때 똑같이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4가 왔을 때 똑같이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그래서 내가 수용도도 노가다 아니라 했잖아요. 규칙이 있다 했잖아요. 있다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3 곱하기 3에서 9가지입니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꼭 기억하세요. 교란순열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교란순열 혹은 완전순열이라고 불러요. 완전순열인데 뭐냐면 함수인데 그 x가 1, 2, 3, n이라고 있는데 조건이 두 가지 조건 만져요. x에서 x5의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알겠니?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x가 정의역의 원소이면 fx는 x가 되지 않는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f1은 1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f2는 2에 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f3은 3에 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교란순열인데 교란순열이 영어로 D라고 하거든요. 디그리먼트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보통 D를 써요. 알겠지? 그럼 DN이 가면 이거는 N개의 교란순열입니다. 이거 꼭 좀 외우고 있으세요. 알겠죠? 알겠죠? 적어놨다가 우리 다음에 혹시나 여러분 분명히 까먹을 거예요. 까먹을 건데 내가 그 추울 때 이거 시험 치잖아요. 추울 때 교란순열하면 악 하면서 떠오르기 바랄게요. 알겠죠? 분명히 까먹을 거예요. 알겠죠? 알겠지? 그래서 D1은요 0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에서 1로 가는 교란순열인데 지가 지한테 못 가요. 그럼 한 가지 한 가지죠. 있을 수가 없죠. 맞죠? 그다음 D2는요 한 가지예요. 왜냐면 1, 2가 1대1 대응인데 지가 지한테 못 가니까 2, 1밖에 안 되잖아요. 네. 알겠니? 다음 D3는요. D3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D3는 해보면 알겠지만 1, 2, 3이고요. 맞죠? 그럼 지가 지한테 못 가니까 여기가 2가 오면 뭐야? 3. 3, 1밖에 안 되죠. 맞죠? 그럼 3이 오면 뭐야? 3이 오면 뭐야? 1, 2밖에 안 되죠. 이거 말고는 없다고. 맞지? 오케이? 네. 그다음 D4가 금방 해본 것처럼 9가지. 알겠니? 자, 이제 D5가 금방 해본 것까지 안 해봤지만 44가지고요. D6가 265가지거든요. 엄청 많아져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규칙이 있어요. 규칙은
규칙은 오늘 설명 안 할게요. 제가 괜히 해봤자 여러분한테 큰 도움 안 돼서 그래요. 규칙이 뭐가 있냐면요. dn 플러스 2는요. 앞에 거 두 개의 합해서 n 플러스 이걸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최소 n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dn은 이게 규칙이에요. 이 규칙을 내가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규칙은 내가 지금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한테 괜히 수업 그냥 값수쌤 똑똑하다 자랑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외우면 돼요. 규칙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2부터 아니 3부터 시작해야겠죠. 왜냐면 2 넣으면 D0라는 말이 안 되는 게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항상 교란순위를 풀려면 두 개는 찾아야 돼요. 무조건. 근데 두 개가 D1이 제로인 건 누구나 알잖아요. 그럼 두 명이면 교란되는 거 1에 바뀌는 거밖에 없잖아요. 한 가지인 알잖아요. 그럼 D3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 두 개 더한 거에서 3이니까 2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0 더하기 1에서 1이잖아. 그 2 곱하면 2잖아. 그럼 D4는 어떻게 하면 앞에 거 두 개 더한 거에서 그러니까 4니까 못 곱해. 3 곱하면 돼요. 9. 알겠니? 그럼 D5는 뭐야? 앞에 거 두 개 더한 거에서 요 숫자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44. 앞에 거 두 개 53에서 5를 곱하면 되니까 이거예요. 그럼 D6도 찾을 수 있겠죠. D7도. 알겠죠? 그래서 이게 규칙이에요. 규칙. 그러니까 이 규칙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 규칙을 만든 수학자는 개천재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알겠죠? 저는 공부한 거고. 알겠죠? 저 공부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알고 있는 게 이게 교란순위예요. 알겠지? 교란순위 하나 적어놓고요. 그럼 문제로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D1, D2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구하는 방법. 앞에 거 두 개에서 이 숫자 곱하고 앞에 거 두 개에서 이 숫자 곱하고 앞에 거 두 개 합해서 이 숫자 곱하면 다음 숫자. 근데 선생님은요. 너네 한번 잘 봐봐.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지 않냐? 왜냐면 이거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서는요. 요 문제가 나오면 전부 다 수영도로 풀라거든. 그럼 수영도로 풀 때 이게 수영도로 푼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얘가. 그러니까 봐봐 1, 2, 3, 4, 5, 6인데 그럼 여기 먼저 2가 오는 경우를 살릴까 얘가 맞지? 그게 몇 개가 나오냐면 53개가 나와. 알겠니? 그럼 수영도로 찾을 수가 없다 얘가. 그럼 2가 오는 것도 53개, 3이 오는 것도 53개, 4가 오는 것도 53개, 5가 오는 것도 53개, 6이 오는 것도 53개에서 256이 답이라고.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곱비리 수준에서 시험 문제에 낼 수 있는 숫자는 많아야 D5까지라고. 이거는 낼 수가 없는 수라고. 왜냐면 고등학교 모든 문제집 보면 풀이 과정은 전부 다 수영도로 풀어져 있어요. 이 답지도 수영도로 풀어져 있을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교란순열이 교육과정에 있는 순열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교 수열이에요. 대학교 수열. 알겠니? 그래서 제가 이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똑똑해서 내가 이거 증명시켜주면 이해될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 이해시켜주는 게 의미가 없다고. 그냥 어차피 우리는 시험은 요까지밖에 안 나온다 얘들아. 시험은 뭐가 잘 나오냐면요. 이거 알고 이거 나와요. 이건 너무 쉬워요. 이 세 개는. 그러니까 4명을 교란하면 9고요. 5명을 교란하면 뭐야? 44가지다.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돼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이거의 수학적 의미는 교란순열이고요, 맞죠? 그럼 원래 저렇게 구할 수 있는데 원래 얘가 의미한 바는 그냥 이거예요.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여기 1이 오지 않고 여기 2가 오지 않고 여기 3이 오지 않고 여기 4가 오지 않는 수용도를 선택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2가 왔을 때 2, 1, 4, 3 2, 3, 4, 1 그 다음에 2, 4, 1, 3 2가 왔을 때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럼 3이 왔을 때도 몇 가지? 세 가지. 4가 왔을 때도 세 가지. 그래서 9가지. 이래 구하는 거 맞다고. 알겠니? 근데 이 문제를 읽자마자 4명을 뭐 했다? 교란했잖아. 교란. 알겠니? 교란한 게 4명을 구하는 게 9가지라 외우고 있는 애는 그냥 부러찍고 넘어가시라고. 알겠니? 그럼 문제로서는 원래 교란 순열의 의미는 이거거든요. 알겠죠? 다 적었나요? 네. 지워도 되나요? 지워도 돼요? 자, 그럼 원래 교란 순열의 의미는 이건데 쌤이 항상 경우의 수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된다 했어요? 현석이가 좋아하는 단어 더블 카운팅을 잘해야 된다 했잖아요. 현석이 멋있는 용어 좋아하잖아요. 검은 만들어가지고 더블 카운팅을 잘해야 된다 했잖아. 맞죠? 그럼 1대1 대응인데 지가 지한테 안 가는 거잖아요. 이 상황이잖아요. 수학 교과서 4개인데 너네가 눈 감고 교과서 4개를 여기 꺼냈다고요. 알겠니? 근데 눈 감고 교과서를 갖고 왔는데 지 걸 지가 안 가지고 왔다고요. 그게 교란이잖아요. 각 교과서마다 지훈이 교과서, 현석이 교과서, 가연이 교과서 네 교과서 이렇게 이름이 적혀져 있을까 이가 맞지? 맞지? 근데 지가 지 교과서 안 갖고 가는 게 그게 교란이잖아 사실.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것도 교란이고 또 어떤 게 교란이겠습니까? 마니또도 교란이겠죠 문제에서. 그러니까 수학에서 마니또 문제 나오면 이건 교란 순열이죠. 마니또 알죠? 선물을 그 담호하는데 지 선물 빼고 랜덤으로 가지고 가는 거. 맞지? 요즘 코로나 시대라서 교회에는 크리스마스 때 마니또 많이 하잖아요. 네. 너는 마니또 몰라요? 마니또? 나는 그 옛날 초등학교 때 했던 기억나는데 요즘 그런 거 안 해요. 친구. 마니또 할 때 지 선물 지가 가지고 가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럼 만약 우리 5명이 마니또 하면 선물 몇 개 생겨요? 5개가 생겨요. 맞죠? 맞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한테 준다고 생각하고 좋은 선물 가지고 오라 하잖아요. 맞죠? 그럼 현석이는 지가 진짜 갖고 싶은 걸 이제 선물 주자면서 가지고 오면 현석이는 이제 최신 휴대폰 이런 걸 가지고 온다고요. 부자니까. 알겠니? 소미는 아이패드 이런 걸 가지고 온다고요. 맞죠? 저는 주파춥스 가지고 오겠지만 알겠니? 복불복이죠. 제 거 뽑으면 주파춥스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마니또잖아요. 마니또. 그러니까 교란 순열에 의해 마니또가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 거예요? 시험 점수 내기, 점수 채점. 시험지 점수 채점할 때 시험지 10명이 시험을 쳐요. 아니 5명이 시험을 쳐요. 근데 그걸 걷어서 다시 매기는데 지 거는 지가 매기면 안 돼요. 그럼 교란 순열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요를 딱 읽었을 때 이 교란 순열이네 이 생각하고 그러면 5명이로 하면 44 딱 찍고 넘어가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 거 채점 금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게 교란 순열이잖아요. 알겠죠? 옛날에 또 이런 거 있었다고. 모자를 벗어놓고 놀다가 다시 썼는데 자기 거 아닐 때 이런 거 교란 순열이죠. 우리 5명이. 근데 이게 요즘은 모자가 아니고 요즘은 뭐가 되겠습니까? 요즘은 핸드폰이나 핸드폰이 되겠죠. 마스크는 안 돼요. 마스크는 절대로 안 나요. 왜 안 나올까요? 이게 진짜 이게 대한민국은 좀 거지 같은 나라라서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문제로서의 논란이 있는 건 문제로 내면 안 돼요. 마스크 딱 내면 무조건 논란 일어나요.
비위생적이다 이러면서 뭐 비비? 비위생적이다. 왜 남의 마스크를 남이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알겠죠? 그런 거 절대 안 넣어요. 그러니까 너네 수학 문제 중에서 이런 거 있어요. 도박하는 거. 도박하는 경우에서 이런 거 없잖아요. 대학교 책은 있거든요. 대학교 책은 도박사의 오류라는 그런 단어도 있어요. 뭐냐면 홀짝 문제를 계속 하는데 홀짝 게임을 계속해요. 근데 10번 연속 짝수가 나왔어요. 그럼 11번째 홀수가 나올 확률이 높냐 낮냐? 그게 도박사의 오류거든요. 그러니까 홀짝 게임을 하는데 10번 연속 홀수가 나왔다 치자. 알겠니? 그러면 11번째에 니는 짝수가 나온다 해서 돈을 많이 걸 것 같냐? 아니면 똑같이 걸어야 될 거 아니야? 대부분 그게 도박사의 오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홀짝 게임을 하는데 10번 연달아 홀수가 나왔다고요. 그럼 11번째 짝수에 올인할 수 있겠냐 이러는 거죠. 제가 그래서 망했잖아요. 주식을 도박사에 오르러 한다고. 계속 떨어지길래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다 생각하는데 더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져요. 알겠죠? 그게 도박사에 오르라고. 근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런 사행성 혹은 비위생적인 거 문제로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핸드폰 이런 거는 잘 만들어지겠죠. 그 수학책 얼마나 건전해요. 책이 바뀌는 거. 마스크가 바뀌는 거 해도 상관없어. 하여튼 이런 거에 전부 다 교란스입니다. 대학교 때 참 들어보면 진짜 그러니까 항상 인생은 수학대로 되지 않아요. 도박사의 오류를 난 듣고 너무 아직도 저는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카드 게임을 하는데 10번 연속 홀수가 나왔다고 알겠니? 그럼 나는 다음 게임에 무조건 짝수 볼 것 같거든. 근데 다음 게임에 짝수 나올 확률이나 홀수 나올 확률도 여전히 2분의 1이라고. 당연하지. 앞에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지? 제가 그 먹고 누구지? 현석이하고 가위바위보를 해요. 5번 연달아 졌어요. 샹. 근데 이마가 짜증나게 5번 연달아 찌를 냈어요. 네, 내가 5번 연속 졌어요. 와, 나도 미쳤죠. 어차피 5번 연달아 빠를 낼 수 있지. 알겠니? 그러면 이제 6번째 게임에 있을 때 내가 현석이 이길 확률은 얘가 찌를 냈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빠를 냈으니까 빠 말고 이제 제가 이제 찌 말고 내하고 똑같은 거 빠를 내겠다 해서 내가 찌를 내면 이길 확률이 더 높을 거라고 계산을 하잖아. 우리 사람은 해 안 해? 예. 맞지? 그럼 내가 찌를 냈을 때 이길 확률이 더 높을 거라 생각을 하잖아. 사람이라는 게 맞잖아. 원래 똑같은 거네. 내가 진 거 냈을 때가 이기는 게 많거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얘가 찌를 냈고 내가 빠를 냈어 졌잖아. 그럼 내가 찌를 내고 얘가 빠를 낼 확률이 높거든. 알겠니? 그거는 수학적은 절대 아니죠. 자, 내가 5번 연달아 현석이한테 졌어. 알겠니? 그러면 이제 다른 걸 내서 현석이를 이길 확률은 여전히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힘든 확률을 뚫은 거예요. 3분의 1의 우승 243분의 1만큼 내가 뚫은 거라고. 5번 연달아 진 거는 이게 도박사의 오류라고. 맞지? 너무 재밌지 않니? 맞지? 진짜 고민 많이 된다 이거. 그걸 알면서도 인생은 그래 안 된다 이거. 진짜. 진짜 이제 나쁜 말 요건 나쁜 건데 나쁜 건 아니지. 나쁜 거 아니고 뭐 장난이니까 그냥 우스개 뭐 유튜브로 녹화까지 되는데 내가 이런 말 하면 뭐 느끼기가 대학교 때 대학교 때 그냥 스포츠 토토가 그때 처음 생겼거든요. 그때 처음 알겠죠? 그럼 애들 재미삼아 하잖아. 재미삼아 그냥 우리는 해요.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10,000원 치킨값 벌자고. 왜냐면 10,000원 벌어갖고 이기면 30,000원이니까 치킨 한 마리 사 먹잖아. 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뭐지? 10,000원 걸어서 지면 20,000원 걸고
왜냐면 많은 걸에서 져서 많은 걸면 다시 이기면 본전도 해서 치킨도 먹을 수 있으니까. 알겠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 10,000원, 20,000원, 40,000원, 80,000원이면 이게 계산은 이게 150,000원이거든. 맞잖아. 다 더하면 150,000원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애들 이제 다 하면 애들 한 15명을 모으는 거야. 한 번만 이기면 30만 되잖아. 2배 나오거든, 2배.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한 번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면 치킨 바로 먹는 거고, 여기서 이기면 치킨 또 먹는 거고, 여기서 치킨 본전은 일단 해야 될까 얘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 수학과잖아. 나쁜 건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그 홀짝 게임이라는 게 있거든. 홀짝 게임. 뭐라고? 그렇지.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이제 애들끼리 나눠갖고 이게 딱 한다고. 알겠지? 그럼 이제 한 4명, 한 30명 되니까 15명, 15명 이렇게 반반 나눠서 이렇게 딱딱 한다고, 맞지? 그럼 홀짝 게임을 딱 하면, 그냥 우리 진짜,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내 때문에 망했나 했더니 우리가 망했거든. 야, 설마 우리가 그 15만 원이 뭐냐? 설마 4번 중에 4번 중에 홀수 하나 안 나오겠냐? 우리 계속 홀수만 걸자. 한 번만 이기면 끝이다. 알겠니? 근데 4번 연달아 짝수 나왔고 우리 올인 됐잖아. 이게 도박사에 오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가 한 거 같지는 않다. 나는 그런데 원래 안 나서거든. 나는 그냥 돈만 내고. 하여튼 내 친구가 나섰는데 계속 똑같은 데만 걸더라고. 계속 똑같은 데만. 속으로 나는 이 생각하고 있었지. 이 생각하고 있었지. 도박사에 오르지만 저거의 확률이 맞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하고 있었지. 왜냐면 한 번은 바뀌겠지. 계속 짝수만 나오래. 그래갖고 우리 그냥 있는 돈 10,000원이면 뭐 먹을 수 있어. 돈 모아갖고 우리 치킨 먹을 수 있는데 공짜로 먹으려 하다가 학식 먹으러 갔 라면 사 먹으러 갔거든. 그냥 우리 돈으로 치킨 충분히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프게 돈 다 했고. 자 13번 봅시다. 자 주어진 세 가지 색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칠하려고 한다. A와 D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하고 5개 부분을 칠하는 방법은, 자 B와 D, C와 E는 이웃하지 않는 거를 칠해야겠죠, 맞지? 자 그럼 얘는 A부터 칠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A하고 D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하래요, 맞죠? 네. 자 서로 다른 색을 칠하라 했잖아, 맞지? 근데 봐봐, 둘이가 만나고 있을 때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면 내가 모르겠지만, 둘이 안 만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면 이때 뭐 신경만 좀 쓰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A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B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4가지 맞지? 맞지? 그럼 C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4가지. 4가지도 맞죠? 네. 맞죠? 근데 일단 D에 칠할 수 있는 가지를 구하려고 했어요, 맞죠? 근데 D는 A 걸 다른 걸 칠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끝났잖아. A하고 C가 색깔이 같았다면 4가지일 거고, 맞잖아. A하고 C가 색깔이 뭐였다면 달랐다면 얘는 몇 가지? 3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케이스를 보여야죠. A, C가 같은 색. A, C가 뭐야? 다른 색. 이렇게. 알겠니? 이해돼? 그럼 이제 A에 칠한 거 5가지, B에 칠한 거 4가지, 맞지? C에 칠한 거 같은 색이니까 몇 가지? C에 칠한 거 A랑 같은 색 칠해야 돼요. 몇 가지예요? 4가지. 한 가지죠. 같은 색이잖아요. 같은 색. 네. 칠한 거밖에 칠할 수 없잖아요. 맞죠? 네.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건 뭐야? D에 칠할 수 있는 건 4가지죠, 맞죠? 네. 맞죠? 근데 여기서도 또 어렵네요, 맞죠? E에 칠할 때 B하고 D가 색깔이 뭐야? 같을 수도 있고 말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맞죠? 네.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어렵네요, 얘는. 맞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케이스가 뭐야? B하고 D가 색깔이 같은 경우나 B하고 D가 색깔이 다른 경우. 그럼 여기는 B하고 D가 색깔이 같은 경우, B하고 D가 색깔이 다른 경우. 이렇게 풀어야죠. 할 수 있겠어요? 알겠죠? 겁나 어렵네요. 이거 어떻게 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해되겠어요? 네. 다르게 푸는 방법도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세영은 이래 풀 것 같아요. 처음에. 네. 자, 그럼 AH를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5가지. BH를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4가지. CH를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한 가지. DH를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한 네. 가지. B하고 D가 아, 색깔이 네. 똑같으니까 맞지? 그다음 EH를 할 수 있는 거 4가지. 4가지. 맞지? 맞지? 자, AH를 할 수 있는 거 5가지. BH를 할 수 있는 거 4가지. 4가지. 맞죠? CH를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맞지? 그다음에 DH를 할 수 있는 거는 4가지. 자 보자. DH를 할 수 있는 거는 네. 아닌가? 잠시만. 아 여기서 A하고 D가 색깔이 또 다른 거라는 걸 생각을 안 했네요. 맞죠? A하고 D가 색깔이 다른 거라는 걸 생각을 해야죠. 맞죠? 전제 조건에 A하고 D도 색깔이 다르다는 걸 전제해야 되죠. 맞죠? A랑 B도 자 가보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한번 생각해보자. 자 AH를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맞지? BH를 할 수 있는 거 뭐야? 4가지. CH를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근데 B에 D를 칠하면 A하고 색깔이 뭐야? 다르죠. 색깔이 다르잖아 맞지? 네. 그러니까 요건 가능하네요 맞죠? 네.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몇 가지? 4가지. 4가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얘는 AH를 할 수 있는 거 5가지, BH를 할 수 있는 거 뭐야? 4가지 맞지? 네. 맞지? CH를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맞지? 맞지? 네. 그럼 DH를 하는데 D는 얘랑도 달라야 되고 얘랑도 달라야 돼요. 맞죠? 그럼 DH를 할 수 있는 거는 DH를 할 수 있는 거 얘랑도 다르고 얘랑도 달라야 되죠. 근데 A랑 C는 같으니까. 뭐? A랑 C는 같으니까 3가지. 아 맞죠? A랑 C는 또 같네요. 맞죠? 그럼 얘랑만 색깔 다르면 되겠죠. 맞죠? 네. 그럼 몇 가지예요? 3가지. 3가지요. 아 딱 미친 듯이 어렵네요. 맞죠? 맞죠? 그러면 이제 얘는 얘랑만 색깔 다르니까 몇 가지? 3가지 맞지?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봅시다. 얘는 5가지 맞지? 네. B에는 뭐야? 4가지. 4가지. C에는 3가지. 3가지. D에는 한 가지 맞지? B하고 D가 색깔이 똑같은데니까. 맞지? 네. 맞지? 그 다음에 E에는 몇 가지? 4가지. 4가지 맞지? 맞지?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5가지. 얘는 뭐야? 4가지고 맞지? 맞지? 셋.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랑도 다르고 얘랑도 달라야 될까 뭐야? 3가지 맞지? 네. 맞지? 2가지. 그다음 D는 얘랑 다르고 얘랑도 달라야 되니까 몇 가지? 2가지 맞지? 예. 맞지? 그 다음에 얘는 3가지냐 맞지? 맞지?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뭐야? 20은 공통이네요. 20은 공통이니까 나머지 숫자 4가지, 9가지, 12가지, 18가지. 18가지죠. 그럼 30가지, 43. 43, 860까지 다 맞나요?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와 진짜 어렵다. 맞나요? 근데 이거 색을 3가지만 써요. 아 3가지 색깔 칠해요? 왜 말을 안 했어요? 야 원래는 이래 풀어야 돼요 알겠죠? 3가지 색만 칠하면 너무 더 쉽죠? 훨씬 쉽죠 얘는. 3가지 색 칠하려면 얘는 훨씬 쉽죠? 얘는 맞지? 자 그럼 얘는 몇 가지예요? 860까지네요 맞죠? 네. 일단 860까지 구해놓고 시작하자고 알겠지? 알지? 860까지
세 가지 색깔을 쓰려면 얘는 훨씬 쉽죠. 음. 딱 860까지가 있고 A하고 D에 서로 다른 색. 5, 4, 20. 자 그러면 만약에 5가지 색으로 칠한다면 또 이렇게도 한번 가보자고. 알겠지? A하고 D에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면 맞지? 맞지? 네. 그럼 A하고 D에 서로 다른 색을 칠하니까 얘는 뭐야? 5P 일단 이해하면 되죠. 맞잖아. 예. 5가지 4가지 일단은 끝내놓고 예. 맞지? 그럼 얘는 1번 색, 2번 색을 썼다고. 맞니? 네. 맞지? 1번 색, 2번 색은 썼잖아. 맞지? 그럼 이제 여기서 쓸 수 있는 색은 뭐야? 2, 3, 4, 5. 2, 3, 4, 5 2, 3. 2, 3 2, 3. 아니 5가지 색 860까지 나오는지 보자. 아. 그럼 860까지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알겠지? 2, 3, 4. 그러면 2, 3, 4, 5에서 뭐야? 4가지야 맞지?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4가지를 썼다. 맞지? 맞지? 근데 봐봐 여기서도 이제 이거 2개 색깔이 같냐 이거 2개 색깔이 다르냐로 또 구분이 또 돼야 되네. 맞지? 맞지? 그럼 이제 얘는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뭐야 B하고 D가 색깔이 같냐 B하고 D가 색깔이 다르냐 이렇게 구분해야 되겠네. 맞지? 맞지? 오케이? 그럼 얘는 일단 5P2는 됐고요. 맞죠? 네. 그럼 이제 B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네 가지. 4가지 맞지? 맞지? 근데 B하고 D가 색깔이 많으니까 다 같으니까. 같으니까 C도 뭐야? 4가지고 E도 4가지죠. 맞죠? 맞지? 맞지? 그 다음 B하고 C 5P인데 맞지? 맞지? 예. B하고 D가 색깔이 다르니까 B에 칠할 수 있는 거 뭐야? 네 가지. 아니지. B하고 D가 색깔이 다르니까 얘도 칠하면 안 되고 얘도 칠하면 안 되니까 3가지잖아. 아. 맞지? 예. 맞지? 맞지? 3가지. 그러면 여기 이제 요거 2개 색깔이 뭐야? 다르니까 얘는 이제 뭐야? 얘는 3가지, 3가지가 되겠네. 맞지? 맞냐? 어? 그치. 그럼 요거 2개 더하면 뭐야? 20에서 더하기 곱하기 뭐야? 64 더하기 뭐야? 잠시만. B하고 D가 색깔이 뭐야? 다르니까 A랑 C도 신경. 아 그래 신경 써야 되겠네. 잠시만. B하고 D가 색깔이 다르니까 여기 칠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맞고 알지. 아 내가 잘못했네. 여기 한 가지죠. B하고 D가 색깔이 같으면 맞죠? 맞죠? 네. 맞죠? 한 가지죠. 한 가지죠. 그다음 여기는 3가지 맞죠? 맞죠? 그러면은 뭐야? 5P2 곱하기 16 더하기 27이니까 이게 43이고 여기가 20되니까 860 나오죠. 맞죠? 그래서 항상 내가 경우의 수 구할 때 뭐라고 했어요? 제일 복잡한 걸 먼저 시작하고 문제 풀어도 깔끔하게 나온다 했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만나는 영역에서 구하는 것도 괜찮고 알겠니? 오케이? 동영상 꼭 보세요. 알겠죠? 첫 번째는 그냥 어떻게 했어요? 그냥 케이스 분류 전부 다 한 거. 맞니? 색깔 일단은 요 풀이가 요 문제는 졸라 쉬워요. 색깔 3개 갖고 칠하는데 난 색깔 몇 개로 풀었어요? 색깔 5개로 풀었잖아요. 맞지? 어? 네. 그럼 색깔 5개로 풀 때 내가 어떻게 풀었냐면요. 이렇게 풀었잖아요. 어떻게? 먼저 어떻게 케이스를 어떻게 나눴어요? 먼저 A하고 C가 색깔이 같냐 다르냐 이렇게 나눴고요. 맞죠? 맞지? 네.
그 다음에 A하고 C가 색깔이 같냐 다르냐 나눴고 그 다음 또 여기서 또 어떤 케이스예요? B하고 D가 색깔이 같냐? B하고 D가 색깔이 다르냐? B하고 C가 색깔이 같냐? B하고 D가 색깔이 다르냐? 이렇게 해서 4개의 케이스로 해서 답 구했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서 가장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답 구해도 아까 860까지 나온 거 맞아요? 아니에요? 나왔죠? 860까지 나왔잖아요. 맞죠? 이해되겠어요? 오늘 거 꼭 복습하세요. 알겠죠? 이번 주까지만 꼭 복습하세요. 아니 물론 당연히 해야지만 이번 주 수업을 복습 안 하면 돈 아까운 수업이라고. 알겠냐? 수학상 안 나갔잖아 오늘. 알겠니? 네. 내가 볼 때는 그냥 수요일날 다 끝날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수학상 되지 않겠냐? 알겠니? 오케이. 근데 우리는 어차피 선행 나가는 수업이었으니까 알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푼 게 첫 번째 풀이었어. 맞지? 근데 두 번째 풀이는 내가 어떻게 풀었어? 제일 신경 쓰이는 걸 먼저 했다고. 요거 두 개가 색깔이 뭐야? 다르다고 맞지? 네. 그래서 OP1을 했다고 맞지? 그리고 색칠하니까 여기 네 가지를 했고 여기를 칠하려 했는데 이거랑 이거가 색깔이 같았으면 여기는 네 가지를 칠할 수 있는데 이거랑 이거랑 색깔이 다르면 여기는 몇 가지밖에 못 칠해. 세 가지밖에 못 칠하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이제 BD가 색깔이 같을 때 다를 때를 나눠서 푼 거라고. 알겠니? 그리고 요렇게. 그러니까 똑같이 860까지 나오잖아 맞지? 이해되겠니? 적으려면 적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아, 요 문제 풀어야죠. 색깔 몇 개? 세 가지 색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칠하려고 한다.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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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이 문제 한번 보자. 세 가지 색이니까 맞지? 맞지? 세 가지 색이니까. 근데 A와 D에는 서로 다르니까 3P이다.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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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번 색, 2번 색 칠했다 치자. 알겠지?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는 B하고 D가 색깔이 다르냐, 같냐, 다르냐 확인하면 되잖아, 맞지? 여기 케이스가 이제 B하고 D가 색깔이 같은 케이스, B하고 D가 색깔이 뭐야? 다른 케이스야, 맞지? 맞지? 네. 그럼 일단 3P 2하고 자 여기 색칠하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맞지? 맞지? 그치? 근데 B하고 D가 색깔이 많이 아니지. B하고 D가 색깔이 아까도 또 헷갈렸지 맞지? B하고 D가 색깔이 같으니까 B에 칠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한 가지. 와 개어렵다 맞지? 맞지? D에 칠한 걸 B에 칠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어우 완전 어렵다 맞지? 그 다음에 곱하기. 자 그럼 요거 두 개 색깔 같으니까 요거 몇 가지? 두 가지. 요거 두 개 색깔 같으니까 요거 몇 가지? 두 가지 맞지? 맞지? 그래서 여기서 24가지가 나오겠네요. 맞지? 네. 자 B하고 D가 색깔이 달라요. 3P2예요. 맞죠? 자 B하고 D가 색깔이 달라요. 맞죠? 그럼 요거랑도 다르고 요거랑도 다르니까 여기 칠할 수 있는 거는 또 한 가지네요. 맞죠? 예. 맞죠? 근데 이거랑 이거 색깔 다르기 때문에 여기 칠할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이거랑 이거 색깔 다르니까 여기 칠하는 것도 한 가지. 그래서 여기 6가지에서 30가지 나옵니다. 맞죠? 30가지. 맞나요? 답 30가지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오케이? 이해돼요? 네. 자 14번 오른쪽 가르치 정사각형 모양의 5개의 바센에 3가지 농작물을 심으라는데 그 30단원은 여러분 질문이 있는 것만 일단 먼저 풀어줄게요. 알겠죠? 그래도 집에 가서 궁금하니까 알겠지? 29단원 일단 다 풀어줬어요. 알겠죠? 자 다음 세 조건을 만져봐요. 30단원이 더 쉬워요. 이런 게 더 어려워요. 경우에 순열조합 안 쓰고 그냥 막 푸는 거 알겠냐? 각 밭에는 한 농작물만 심는다. 이웃한 두 밭에서는 서로 다른 농작물을 심는다. 각 농작물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밭에는 심는다. 겁나 쉽죠, 맞죠? 자 여기 몇 가지? 세 가지.
여기 몇 가지? 두 가지. 맞지? 여기 몇 가지? 두 가지. 여기 몇 가지? 두 가지. 맞지? 여기 몇 가지? 두 가지. 맞지? 맞지?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중복이 되는 애. 여기서 뭐, 자, 내가 이렇게 했어. 지금 세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했어. 맞지? 맞지? 그럼 요거는 했지? 맞지? 요것도 했지. 맞지? 네. 근데 다 조건에 위배가 있죠.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농작물이 1, 2, 3, 4가 있다 칩시다. 그럼 얘는 뭐야? 1, 2, 1, 2, 1 이렇게 씌운 거 맞죠? 그 다음 뭐야? 2, 1, 2, 1, 2 이렇게 씌운 거 맞죠? 그 다음에 1, 3, 1, 3, 1 이렇게 심은 거 이런 것들 다 위배된 거죠. 농작물 한 개도 안 심었잖아. 그럼 농작물 3개에서 몇 개를 뽑아요? 2개를 뽑아요. 맞죠? 맞죠? 그럼 그게 첫 번째 농작물, 두 번째 농작물 뽑혔다 칩시다. 알겠죠? 예. 맞지? 그게 1, 2, 1, 2, 1 이래 심을 수도 있고 2, 1, 2, 1, 2 이렇게 심을 수 있죠. 그게 몇 가지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6가지죠. 맞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 48 마이너스 6이라고 했죠. 전체 가지가 48가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조건을 위배되는 거 지금 6가지 뺐잖아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42가지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 맞지? 내 풀이 모르겠어요? 농작물이 3개 있다 했잖아요. 여기 칠할 수 있는 농작물 몇 가지? 3가지. 그럼 여기는 이거 빼고 칠해야 되잖아요. 2가지. 2가지, 2가지, 2가지잖아요. 맞죠? 그럼 봐보세요. 각 밭에 한 개, 맞죠? 2개 심지는 않았잖아요. 이웃함 두 밭에서는 서로 다른, 맞죠? 서로 다른 거 심었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다 조건이 위배됐잖아요. 두 종류의 농작물만 심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농사를 안 줘봐서 모르겠지만 쌀, 보리, 팥이 있다 진짜 알겠지? 쌀, 보리만 심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3종류의 농작물 중에서 2종류의 농작물을 뽑는 방법이 이만큼 있죠. 맞지? 이해됐니? 근데 쌀, 보리, 쌀, 보리, 쌀 이래 심을 수도 있지만 보리쌀, 보리쌀, 보리 이렇게 심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는 방법 2가지가 있다고요.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그 6가지가 요 다 조건에 위배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가지수에서 다 조건 가지 위배되는 걸 빼주면 되잖아요. 이해되겠어요? 예. 아따 어렵네. 쉽지 않죠? 저도 안 쉬워요. 알겠죠? 이제 재밌잖아요. 안 재밌어요. 자, 29장 꼭 복습해보세요. 알겠죠? 왜요? 가을이 예. 각 밭에 한 농작물만 심는 거면 예. 그냥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안 돼요. 이웃한 것에서는 서로 다른 거 심어요. 아, 3개 다 만족해야 돼요. 엄마 일본- 그것에 말이야. 1번, 2번, 3번이 아니니까. 아, 각각 구하라고 했나? 아니, 그럼 3번 풀었나? 그건 좀 3가지 다 줬구나. 자, 30장은 질문만 받을게요. 일단 10분 정도만 더 합시다. 질문. 저 30-5번. 아, 30장에서 있잖아요. 30-6 26번 이거 내가 풀이 안 해줬죠? 했을걸요? 아, 이거 해줬어요. 물론 한거 같은데. 내가 꼭 풀어보라 했던 문제 뭐가 있었지? 아, 너네한테 꼭 풀어보라고 했던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2번 대각선의 교점 중에 꼭지점이 아닌 점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이게 왜 210인 거 알겠냐고. 대각선의 교점 중에 꼭지점이 아닌 거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이 문제 별표 치세요. 이거 36. 얘들아 쌤 별표 친 거는 그냥 문제 외워버리세요. 알겠죠? 저도 외웠어요. 안 외웠으면 제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까? 보육 직각형인데 대각선의 교점 중에 꼭지점.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정오각형을 쌤 그때 설명했잖아요. 정오각형을 이러면 이렇게 대각선 끄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대각선 아이씨 그럴 리는 없겠는데. 그러니까 정오각형이 아니면 정오각형이 아니고 오각형이 좀 이상하게 막 생겼다 치자. 아니 정육각형으로 정육각형으로 설명하면 편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각선 끈거나 이렇게 대각선 끈거는 교점이 일치해 버리잖아. 그러면 얘는 뭐야? 대각선의 교점 중에 꼭지점이 아닌 점의 최대값이 되지는 않잖아. 맞잖아. 그러면 얘는 최대값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대각선을 껐을 때도 교점이 일치하는 게 없다. 이게 전제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육각형이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각형에서 만약에 대각선을 꼈는데 대각선의 교점이 최대가 된다는 건 육각형은 정육각형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요거 이해되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육각형만 보자고. 육각형에서 대각선을 막 껐는데 이 교점이 최대가 되는 거 몇 가지냐고. 몇 가지겠니? 근데 교점이 최대가 된다는 게 무슨 이렇게 긋고 이렇게 끄면 교점 돼 안 돼? 그냥 되지. 그 다음에 이렇게 긋고 이렇게 끄면 교점 돼 안 돼? 그냥 이게 일치하면 교점이 중복돼 중복 안 돼? 중복돼. 중복되면 최대는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중복이 없는 교점이 몇 개 있냐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되게 그림이 그려졌다고. 어떤 대각선을 잡아도 중복이 안 될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정오각형은 대각선이 중복이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껐든 이렇게 껐든 뭐 이렇게 껐든 이렇게 껐든 중복이 하나도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이 교점 최대 5개밖에 없다고. 1, 2, 3, 4, 5개밖에 없다고. 이해되겠냐? 네. 근데 육각형부터는 대각선을 껐을 때 교점이 중복이 될 수가 있다고. 알겠니? 네. 그러면 내가 그때 이야기했잖아. 뭔 이야기했어? 최대값은 구할 수 있는데 최소값은 못 구한다 했잖아. 중복은 몇 개가 중복될지는 몰라. 나도 모르고 너네도 몰라. 그러니까 문제로 제시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항상 이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내가 이 문제가 왜 중요하다 생각하면 보통 최대값을 질문하면 진짜 개수의 최대 제일 큰 거를 찾아야 돼서 최대값을 질문한다고. 알겠니? 근데 최대값이 아닌 건 못 구한다고. 이런 문제들은. 왜냐면 육각형에서 대각선을 껐는데 그 교점이 중복이 되는 거야. 중복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뭐야? 개수는 줄어들까 얘가. 이해되겠니? 네. 그럼 중복이 제일 많이 되는 건 정육각형밖에 없다고. 알겠니? 정육각형이 아니고 조금만 삐뚤어져도 중복이 없어져 버린다 얘가. 맞지? 네. 그러니까 정육각형에서 중복이 제일 많이 일어나. 그러니까 교점의 최소값 구하려면 걔는 정육각형이야. 얘는 정식각형일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러니까 최소값은 정해져 있다고 이미. 알겠니? 그럼 최대값도 정해져 있는데 걔는 중복이 없게 만들어지라 이 말인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보통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진짜 이해시켜주고 싶은 건 뭐냐면 최대값을 구하려면 개수를 구하다 보면 제일 클 때가 언제냐 이런 걸 찾는 게 최대값 아이가. 맞나 아이가? 맞아요. 근데 얘는 문제로서 만들어지기 위해서 최대값은 이런 말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최대값이 아닌 개수는 구할 수가 없다고. 이해돼? 오케이? 네. 그러니까 정육각형이라면
이렇게 해도 교점이나 이렇게 한 교점이나 다 중복되잖아. 맞잖아. 근데 만약 대각선이 만약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얘들은 이제 중복 안 되잖아. 이해되겠니? 네. 그럼 이게 다 중복되니까 실제로 만약에 이게 개수를 다 구하려면 얘는 중복되는 게 하나, 둘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이렇게 해서 한 가지, 또 이렇게 해서 한 가지 해서 세 가지가 한 가지처럼 중복이 된다고. 그럼 만약 최대 개수 구한다면 그래서 2를 빼줘야 된다고. 이해되겠니? 네. 그럼 중복되지 않게 몇 개인지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중복된다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볼록 다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냐고. 본질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최대값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최대값은 중요한 말이 아니라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어떤 값을 질문하면 여러분 최대값을 어떻게 구할지 여기에 초점 맞춰지잖아. 우리 똑같은 사람 아이가. 나도 최대값에 초점이 맞춰져. 근데 이 문제는 최대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최대값을 안 물어보면 문제로 성립될 수가 없다고. 대각선의 개수는. 알겠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볼록 C각형의 대각선의 최대값의 개수가 210개라 했잖아. 그럼 이 중복이 1개 되면 209개잖아. 네. 중복이 2개 되면 208개잖아. 네. 맞잖아. 그럼 중복이 몇 개 될지는 못 구한다고. 이해되겠니? 그럼 최소값은 뭐야? 정식각형이면 되겠죠. 그럼 정식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여러분이 찾아보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이해되겠니? 내 말 이해됨? 그러면 자 최대값에 초점 맞추지 말고 정 N각형에서 볼록 N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 NC. NC? NC 뭐? 2. 2? 왜? 저거 알려주죠. 나 그렇게 안 알려줬는데. 대각선의 교점의 개수는 몇 개야? 그러니까 대각선의 개수는 NC 2 빼기 N이었잖아. 대각선의 개수는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값이잖아. 그럼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냐? 이거 안 알려줬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고. 볼록 N각형에서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냐? 되게 쉽거든 이거. NC4거든. 그래서 이게 10C4에서 답이 210이라고. 맞는지 보자. 틀리면 씨 할 말 없고. 맞네 210. 왜 그러냐면 있잖아요. 대각선은 직사각형 하나 만들면 대각선 하나 생기죠. 이 느낌 알겠어요? 볼록 N각형에서 점 4개만 선택하면 직사각형 무조건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직사각형 아니고 사각형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네. 볼록 N각형에서 점 4개만 선택만 되면 그 4점을 연결하는 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사각형 하나에는 대각선의 교점은 몇 개 생겨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볼록 N,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볼록 N각형에서 이 말은 문제 1에 바꿀 수 있다고요. 볼록 뭐야? N각형에서 중복되지 않는 사각형의 개수 이 말하고 똑같다고.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사각형 하나만 딱 만들어지면 아무 때나 사각형 하나 만들어지면 이렇게 연결하면 교점 대각선의 교점이 되버리잖아요. 네. 이해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볼록 N각형에서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 개수는 볼록 N각형에서 만들어지는 사각형의 최대 개수랑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니? 근데 사각형의 최대 개수는 안 나올 거라고요. 절대로 시험에. 왜? 쉽잖아. 사각형 그냥 NC4잖아. 4개 점 뽑으면 되지.
그러니까 대각선의 개수나 사각형의 개수나 똑같은 말이라고요. 왜냐하면 사각형 하나의 대각선의 교점의 개수나 사각형의 개수는 똑같은 말이라고요. 왜냐하면 사각형 하나마다 대각선의 교점이 몇 개씩 생겨요? 한 개씩 생기잖아. 그러니까 대각선의 교점의 개수나 사각형의 개수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답이 N14가라고요. 엄청 중요한 거네 이제 그냥. 졸라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 내 말 알겠니? NC-N 그거는 대각선의 개수고 네. 얘는 대각선의 무분점, 교점 이런 거의 개수라고요. 아무 때나 만들어 보면, 그러니까 내가 아무 때나 막 이래 도형이를 만들어 보면, 막 이래 만들어 보면, 막 이런 것들 때 이것들 때 이런 점들의 개수, 이런 점들의 개수, 이런 점들의 개수, 알겠냐? 그럼 막 이렇게 내가 대학생 막 짓다 보면 막 이렇게 만들어질까 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면 이 중복돼 버리잖아. 그럼 이 최대가 될 수가 없다고.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이제 집에 갈 때가 됐네. 갈 때가 됐네요. 미안합니다. 빨리 못 맞춰서 딱 한 문제만 질문 받고 갑시다. 뭐? 딱 한 문제만. 할 게 너무 많네. 5번인가? 5번 문제? 네. 이거? (128) 맞나 이거? 어? 아이가 아씨 어렵네. 아 미안하다. 내가 5번이니까 딱 질문하는 순간 뭐야 이 문제 내가 어려웠던 문제. 잠시만 조금만 끊을게. 바로 해줄게. 이 수능에 나왔던 문제거든. 언제 수능이냐면 이게 언제 수능이냐면 엄마 나이가 아까 44살 그래 하셨냐? 44살. 그러면 고등학교 때가 몇 년 전이야? 27년 전인가? 아니다 25년 전. 엄마 수능 때 나왔겠네. 엄마 수능식 때. 이게 96년도인가 그때 수능 문제거든. 엄마 그때 수능 안 줘. 그때 고등학생 아이가 맞지? 그때쯤에. 그러니까 여름 어머님들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문제. 그랬지. 아씨. 자 보세요. 여기서 만약 내가 시작을 한다 칩시다. 알겠죠?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칠하고 다시 간 다음에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칠할 수 있죠. 맞죠? 맞지? 이게 진짜 어이없대. 잘 봐. 여기서 내가 이걸 칠한다 치자. 이쪽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 돌 수 있지.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칠하는 각각의 방법이 두 가지 아이가. 네. 그럼 얘도 두 가지 아이가. 얘도 두 가지 아이가. 네. 맞지? 근데 고리가 하나 둘 세 개 있지? 네. 근데 고리를 선택하는 방법은 또 3팩토리얼 가지 아이가. 그러니까 이 고리 먼저 칠하고 이 고리 칠하고 이 고리 칠할 수도 있고 이거 칠하고 이거 칠하고 이거 할 수도 있다 아이가. 이 말 이해되나? 그러니까 일단 요 세 개 중에 어떤 고리부터 칠할까? 3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맞지? 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3팩토리얼이지 맞지? 네. 맞지? 그럼 먼저
내가 어느 고리부터 이제 칠할 갈지는 결정은 했어, 맞지? 자, 그럼 내가 1번, 2번, 3번 가기로 결정을 했어, 맞지? 그 1번을 갈 때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으로 갈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갈지 결정해야 될까, 이가? 네. 졸라 어이없죠? 알겠니?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지, 이쪽으로 돌지 결정해야 될까, 이가?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근데 고리가 몇 개 있어? 3개가 있으니까 2가 3번이지. 맞니? 네.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갔지? 맞지? 그럼 이 고리 갈지 이 고리 갈지 결정해야 되지. 네. 맞지? 그럼 또 몇 가지야? 2가지지. 네. 맞지?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돌지 이쪽 방향으로 돌지 또 결정해야 되지. 맞지? 그러니까 2의 몇승? 2승가지지. 맞지? 맞지?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곱하기 또 2 해주겠지. 얘를 먼저 칠하고 이쪽 고리를 나중에 칠했을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럼 얘가 2의 몇 승이야? 얘 7승이잖아. 128에서 6을 곱하니까 728. 이해되겠니?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